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덕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반도체 소자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각각의 특징, 어떠한 동작, 그리고 뭐 기호, 그리고 용도, 자,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어디 한 곳에 좀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소자에 대한 특징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잘 작성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만 잘 보신다면은 나중에 실제로 시험을 치르실 때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는 무조건 어떤 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아시겠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으로 다이오드부터 배워볼게요. 다이오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정류 회로에 보통 사용되는 소자입니다. 우리 정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교류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크기와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죠. 어느 쪽으로는 이렇게 흘렀다가 어느 쪽에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주기에 따라서. 자, 정류라고 하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즉, 우리 다이오드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을 보시면 A라고 적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K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A는 에노드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전자를 방출하거나 아니면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캐소드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들어오거나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 그것을 캐소드라고 하게 됩니다. 즉,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하는 소자를 다이오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때 순방향 바이어스,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전원의 인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에노드에는 플러스 극, 캐소드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을 해줘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다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막는 겁니다. 이걸 저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자, 이것을 다이오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사실 보면은 에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에노드에는 P가 이렇게 있고 N이 있는데 이 P가 P형 반도체, N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노드, 여기는 캐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P형 반도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많고요. N형 반도체에는 전자, 자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면에 A의 에노드의 플러스, 캐소드의 마이너스를 해야지만 이 접합면에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오드의 전압전류 특성이라고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0인 지점을 기준으로 세로축은 에노드의 전류고요. 가로축은 AK, VAK라고 해서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양단의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한 번에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전류값이 0인 지점이 있습니다. 에노드의 전류값이. 자, 결국에 이 지점을 지나야지만 전류가 슉 하고 흐르는, 즉 도통 상태가 되는데 이 지점의 전압이 보통 이제 실리콘 정류기라고 한다면 0.7V가 되거든요. 0.7V. 그 말은 뭐냐면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이 전압이 순방향으로 0.7V 이상이 가해져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통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는 계속해서 저지하다가 이쪽 전압, 일정한 전압 이상이 되면 어때요? 전류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자, 이러면 이 부분에서는 다이오드가 소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역방향 항복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은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에요. 여기는 브레이크 다운 전압인데 이제 소손되는 거. 여기는 브레이크 오버 전압입니다.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값 이상이 되었을 때 도통 상태가 되는 전압을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이오드가 되겠고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어떠한 다이오드입니까? 제너 다이오드죠. 이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이쪽이 에노드, 이쪽이 캐소드는 맞아요. 근데 보시면 동작도 똑같습니다. 자, 이쪽이 순방향이잖아요. VF가 forward예요. forward. 그래서
순방향일 때 전압을 증가시키면 자,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다가 물론 지금은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이 지점을 기준으로 전류가 쭉 흐르는 즉 일반적인 다이오드와 동작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역방향도 똑같이 저지가 되는데 자, 일정한 전압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쭉 지나가죠. 근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너 전압이라고 합니다. 또는 제너 항복 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역방향으로 제너 항복 전압을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요. 이 제너 다이오드는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것에 비해 이 전압의 범위, 그러니까 변화하는 범위는 거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역방향이 되었을 때 아까 다이오드는 그냥 소손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이 되었을 때 이 제너 항복 전압이라는 거 하는 것을 넘게 되면은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전압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전압 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다이오드의 불순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도핑을 해서 만든 것으로 정전압 소자로 불려요. 정전압. 왜 정전압이라고 했죠? 전류가 변화해도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전압의 변화가 커 보이지만 어쨌든 전압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제너 다이오드는 무조건 정전압 소자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때 기호는 다이오드가 조금 다르죠. 다이오드는 그냥 삼각형의 작대기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약간 꺾여 있는 직선을 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거기 보시면 1번 전류가 변화되어도 전압은 일정함으로 정전압 회로에 사용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순방향에서는 일반 다이오드처럼 그쵸? 역방향에서는 어떻대요? 제너 항복 전압 이상에서 역방향 전류가 흐른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어떻대요? 제너 항복이 발생하면 즉 제너 항복이 발생했다는 거는 여기로 이렇게 항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역방향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다만 증가하더라도 이제 전압이 일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제너 다이오드의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압의 방향을 서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전압을 인가해 줘야지만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포토 다이오드인데요. 포토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포토 트랜지스터보다 반응이 빠른 소자입니다. 포토 트랜지스터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포토 트랜지스터보다 반응이 더 빠른 소자가 이 포토다이오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다이오드는 빛이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전류가 급격하게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감지해서 빛에 민감해서 빛을 보면 이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쵸?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순방향 전류가 빛에 대해 민감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 주로 이용이 되냐면 빛의 검출에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빛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빛의 검출에 이용되는 거. 이것을 포토다이오드라고 하고 자, 세 번째 특징은 PN 접합에 PN 접합이라고 하는 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만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바이어스? 역방향 이번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터널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 다이오드. 이거는 터널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터널 효과란 에너지가 이제 넘어가지 못하는 그것인데 거기에 어떠한 효과로 인해서 조금 어떤 일종의 터널을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장벽이 있는데 그것을 넘을 때 일종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우리가 터널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인데 이게 그냥 터널을 통과하듯이 넘어가는 효과, 그것을 터널 효과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터널 다이오드는 특징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불순물을 매우 많이 혼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PN 접합을 만든 것으로 우리 터널 효과에 의한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죠. 터널 효과에 의한 터널 효과에 의가 좀 이상하죠. 의한
저항. 부성저항 특성을 가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성저항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그러니까 순방향 전압을 걸면 걸수록 전류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걸면 전류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성저항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는 터널 효과에 의한 부성저항 특성을 가지는 그런 다이오드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도인데요. 발진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증폭. 진폭을 발생시키는 발진이고요. 여기는 증폭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에 이용이 되더라 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널 다이오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 이 스위칭 작용이에요. 널리 사용.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SCR을 한번 볼게요. SCR.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것이 SCR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어떤 것이 SCR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SCR은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라고 되어 있어서 실리콘 제어 정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직류 및 교류 제어용 소자로서 소형이면서 대전력인 정류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주로 위상 제어라든지 아니면 인버터, 초포 회로 등에 사용이 되는데, 자,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단방향 3단자 소자입니다. 3단자 소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호가 어떤가요? 아까 전에 이 에노드와 캐소드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다이오드죠. 그런데 같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떤 것이 추가가 됐냐면 G라고 하는 게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3개의 단자가 존재한다라고 하여 3단자 소자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다이오드는 P, N 접합이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P, N, P, N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몇 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4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쪽이 뭐라고요? 에노드. 자, 이쪽이 뭐라고요? 캐소드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는 어느 쪽에 연결돼 있냐? 자, 이쪽에 이 P형 반도체 쪽에 이렇게 게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로소 3단자 역방향 또는 단방향이죠. 이게 단방향이 역방향보다 이제 역저지가 되죠. 역저지. 역저지 또는 단방향 3단자 소자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것이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느 방향이에요? 어쨌든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이오드는 어때요? 이 0.7V를 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도통이 됐잖아요. SCR은 이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드와 캐소드 간에 어떠한 양방향의 양단의 전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압을 만족하더라도 이 게이트의 신호가 펄스가 인가가 되지 않으면 이 SCR은 도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러한 전압이 인가가 됐습니다. 입력 전압이 인가가 된 거예요. 입력 전압이 인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IG라고 해서 게이트 전류가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게이트 전류는 이 게이트와 캐소드 간의 양단의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는데 이 게이트에는 플러스, 캐소드에는 마이너스를 인가해 준 게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순방향 전압을 인가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여기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근데 이 SCR은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만 정류해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막아요. 그래서 역저지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초에 처음에 인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출력 파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게이트 전류가 입력이 된 시점이에요. 게이트 전류가 입력이 한번 똑 하고 신호를 주니까 어때요? 쭉 파형이 오죠. 근데 어디서 끊겼습니까? 이 플러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끊겨요. 왜냐면 마이너스는 출력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저지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인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다가 게이트 전류 신호를 주면 그제서야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즉 에노드와 캐소드 간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
거기에 게이트 전류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도통시켜야겠구나라고 해서 전류를 흘려주는 소자, 이것을 우리가 SCR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압전류 특성이 있게 되는데요. 자, 세로축은 에노드 전류고요. 가로축은 에노드 캐소드 양단의 전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 0인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가, 잘 안 보이시면 교재 보셔도 돼요. 이렇게 오다가 어떠한 전압에서 갑자기 쭉 떨어지더니 전류가 쭉 증가하죠. 이것을 우리가 도통이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 쭉 올라가는 직전에 해당하는 에노드 전류값을 우리가 유지 전류다라고 해요. 유지 전류. 옆에서 같이 명칭 정리할 겁니다. 지금 글씨 조금 작게 적었어요. 자, 유지 전류라고 하는데, 이 유지 전류 이상이 되면은 어쨌든 유지 전류 밑이 되면은 도통이 안 되는 거고, 유지 전류 이상이 되어야 되지 이제 도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와서 여기서 되돌아가잖아요. 이 되돌아가는 이 시점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에노드 캐소드 전압이죠. 가로축은. 근데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방향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다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순방향 브레이크 오버 전압. 즉 순방향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 이 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프상에서.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상 전압을 인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SCR이 도통이 된다고요. 그래서 쭉 떨어져서 도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쭉 떨어지는 이 지점, 역방향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역방향 이제 브레이크 오버 전압이라고 하는데, 자, 이 지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소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 이상으로는 인가를 안 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SCR이고, 우리 SCR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CR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이 전압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전압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냥 SCR은 그냥 양방향의 에노드 캐소드의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게이트 전류가 들어오면 도통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SCR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적었던 단방향 3단자 소자입니다. 그래서 역저지 3단자 소자이다. 자, 두 번째는 아크가 생기지 않으므로, 아크가 없어요. 아크가 없어서 열의 발생이 감소한다,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전압에도 약하게 되고요. 과전압. 그렇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전압을 세게 인가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전압과 온도. 근데 온도가 그냥 온도가 아니라 여러분 고온이에요. 고온. 고온에 약하다. 약한 소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우리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뭐예요? 도통이 되었을 때로 말하죠. 도통이 되었을 때 이 양단의 전압 강하가 적다라는 겁니다. 전류가 흐를 때 양단의 전압 강하가 작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게이트 신호를 인가할 때부터, 게이트 신호가 들어갈 때부터 도통되는 데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게이트 전류가 들어가자마자 어떻습니까? 바로 도통이 돼서 출력 전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만큼 게이트 전류가 들어가서 도통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속으로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어각이 작을수록 부하 전류에 흐르는 도통, 그러니까 도통각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위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어각이 작을수록 부하에 흐르는 전류의 도통각이 커진다. 제어각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상 제어라고 했잖아요. 자, 위상 제어. 이 SCR의 위상 제어 범위는 보통 0도에서 180도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SCR의 위상 제어 범위가 0도에서 90도로 나왔는데 그게 틀린 선지입니다. 0도에서 180도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 경량이고 이고 고속이다.
정도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애노드, 캐소드에 전압을 인가해주면 도통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이 SCR의 턴, 온 조건 이건 무엇일까요? 턴, 온 조건. 그러니까 도통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재 첫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면 애노드와 캐소드 간의 순방향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는 거. 애노드와 A라고 쓸게요. A와 K 간 순방향 브레이크 오버 전압 이상을 인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게이트와 캐소드 간의 순방향 전압을 인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게이트에 펄스 전류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이트와 K 간 순방향 전압 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애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전압을 인가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게이트에만 전압을 인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를 흘려주면 도통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준비되었을 때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그 출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SCR이 지금은 턴 온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SCR의 턴 오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갈 땐 맘대로 들어갔지만 나올 땐 맘대로 못 나간다. 이런 말 아십니까? 그렇죠? 자, 이것도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신호를 줘서 도통을 시켰잖아요. 그 도통을 시켰으니까 정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디서 지금 정류가 끊겼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때 끊긴 시점이 어때요? 이 전압이라는 것이 음의 주기일 때 그때 어때요? 도통이 끊겼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애노드의 전압을 0으로 하거나 아니면 극성을 마이너스로 할 것. 이러한 상황이 아니면 SCR은 절대 도통이 끊기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게이트 전류 한 번 신어주면은 이 주기마다 계속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게이트 전류를 끊어버린다고 해서 이게 출력이 안 되냐? 아닙니다. 게이트 전류가 게이트 전류에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이트 전류에 크게 말하면. 그래서 무조건 SCR을 턴 오프 하려면 애노드 전압을 0으로 하거나 극성을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SCR을 유지 전류 이하로 할 것. 우리 교재 밑에 보시면 유지 전류라고 있게 됩니다. 유지 전류 보시면 자, SCR이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애노드와 캐소드 간에 흐르는 최소 전류를 말하게 된다고 했죠. 즉 애노드와 캐소드 간에 어떠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가 여기 그래프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작게 쓴 유지 전류가 있게 되는데 유지 전류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도통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SCR의 전압 전류 특성에서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기준으로 이 위에를 도통 상태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를 차단 상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SCR의 애노드와 캐소드 간에 흐르는 전류가 이 유지 전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도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SCR을 유지 전류 이하로 할 것 이렇게 SCR에 흐르는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한다는 것이 턴 오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게이트의 전류는 뭐예요? 게이트의 전류는 그냥 신호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작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류값만 만족을 한다면 이렇게 도통을 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SCR 관련 용어가 있죠. SCR 관련 용어. 이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방금 전에 유지 전류도 그렇고 여러 말들이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턴 온 시간이에요. 턴 온 시간. 그러니까 즉 뭐예요? 도통이 완료되는 시간을 말하죠. 자, 게이트 전류
인가 후 도통 완료 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턴온 시간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이 협소하니까 제가 마저 불러드리면 자, 레칭 전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로 많이 출제됐어요. 레칭 전류 꼭 기억해 주세요. 별표 쳐주세요. 자, 레칭 전류라고 하는 것은 SCR이 턴온 되기 위한, 그러니까 뭐예요? 도통 상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류인데 어떠한 전류래요? 바로 최소한의 순방향 전류,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순방향 전류. 에노드와 캐소드 간에 흐르는 최소한의 순방향 전류가 레칭 전류. 그 다음에 유칭이 아니죠. 유지 전류라고 하는 것은 한번 도통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도통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노드, 캐소드 간의 전류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칭 전류와 유지 전류는 다른 것을 알 수 있겠죠. 레칭 전류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이고 유지 전류는 이 시작한 것을 유지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노드와 캐소드 간의 최소 전류는 동일하지만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레칭인지 유지인지 나뉘어지게 된다. 그것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자 양단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고 턴온을 해서 제어 신호가 인가되더라도 이러한 작으면 유지 전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도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GTO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 잠깐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GTO라고 있는데 GTO 약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라고 적혀 있죠. 즉, 이 말은 뭐예요? 게이트 턴 오프. 그러니까 SCR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한번 도통되면은 아까 전에 에노드 전압을 0으로 하거나 극성을 바꾸지 않거나 유지 전류 이하로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도통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GTO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호가 가능한 소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중 최근에 출제된 문제도 이렇게 되는데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을 갖는 소자는 아니면 다음 중 자기 소호 기능이 가장 좋은 소자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단연 어떤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돼요? GTO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TO는 역저지 3단자 소자입니다. 보시면은 단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단자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단방향 3단자 소자고요. 자기 소호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게이트에서 이쪽으로 신호를 주는 펄스 전류가 인가가 되는데 반대 방향의 화살표도 있죠. 이거는 반대, 역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적으로 소호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소호가 가능하다. 이것을 자기 소호라고 부르게 되고 GTO의 전압 전류 특성도 아까 전에 SCR과 동일하게 브레이크 오버 전압,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되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는 역저지니까 흐르지 않을 것이고 아까랑 다른 점은 뭐예요? 자기 소호가 되니까 게이트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인가를 해주니까 어때요? 소호가 돼버렸죠. 아까는 어때요? 여기서 쭉 갔잖아요. 쭉 갔는데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게이트 신호를 반대로 주니까 여기가 이렇게 소호가 돼버렸죠. 그 차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GTO는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 글씨만 좀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트라이액을 보겠습니다. 트라이액과 다이액이 있습니다. 먼저 트라이액이 하는 것은 트리오드 AC 스위치입니다. AC는 이제 교류죠. 교류 스위치인데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뭐라고요?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 우리가 사이리스터 SCR과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어떤 거예요? 이거. GTO는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라면 트라이액은 양방향입니다. 즉 쌍방향이라는 거죠. 기호를 보시면 딱 알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삼각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SCR 같은 경우는 PN이 연결이 되어 있었죠. 접합이 되어 있었는데 4층 구조로. 자, 여기 트라이액은 PN에다가 옆에 역병렬로, 역으로 뒤집어서 병렬로 PN을 한 번 더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소자를 우리가 트라이액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특징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우리 보시면은
전압전류 특성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압이 또 이렇게 인가가 되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게이트 전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곳에서 한번 정류가 되고요. 이곳에 신호 주면 여기도 정류가 되고요. 이전에 이제 다이오드래요. 그 SCR이랑 이제 자기 소호 가능한 GTO 같은 경우는 출력을 못했습니다. 왜냐? 단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라이액은 어때요? 양방향이기 때문에 음도 출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정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능상으로 두 개의 SCR을 역병렬 접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게이트 전류를 흘려주면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당연히 전류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 교류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압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맞겠죠.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트라이액.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소호는 못해요. 이어서 다이액 보겠습니다. 다이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 얼터네이팅 커런트 스위치의 약자예요. 자, 이거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의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양방향 2단자 소자입니다. 양방향, 즉 양쪽 방향 다 된다는 거죠. 단자가 하나, 둘, 총 두 단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방향으로 대칭적인 부저항을 나타낸다. 즉 부성 저항을 나타낸다, 부성 특성을 나타낸다인데 우리 교재 그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다이액의 전압전류 특성이라고 해서 세로축에는 이제 순방향 전류가 있을 것이고요. 가로축에는 순방향 전압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반대 방향에는 역방향 전압이 있을 것이고 맨 아랫 방향에는 역방향 전류라고 축에 네임이 적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은 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양방향으로 대칭적인 부저항. 먼저 대칭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그래프와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대칭 구조이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칭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둘은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압이 증가하면 이걸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가 전압이고 여기가 전류예요. 그래서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는 부성 저항 특성을 나타낸다. 즉 양방향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해서 양방향으로 대칭적인 부저항을 나타낸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트라이액의 트리거 용도로 활용이 된다. 즉 게이트에 트리거 신호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자는 이라고 말하면 다이액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이액의 주 용도는 뭐라고요? 게이트의 트리거 발생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로 BJT를 볼게요. BJT. BJ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NPN형이랑 PNP형이라고 있게 되는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약자로 BJT라고 쓰고요. 이거는 접합시켰다 그러고 쌍극성이라 그러고 트랜지스터, 쌍극성 접합 트랜지스터 전류 구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류 구동은 전류로 인해서 구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베이스, 컬렉터, 이미터가 있는데 이 컬렉터가 우리 수집가가 뭐죠? 컬렉터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모으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를 모으냐면은 바로 전자를 모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NPN형은요. 컬렉터가 N, 베이스가 P, 이미터가 N형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미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만약에 PNP 트랜지스터다라고 하는 것은 컬렉터가 P형, 베이스가 N형, 이미터가 P형 반도체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전류가 아랫방향이 아니라 이미터에서 나오는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것은 PNP형 반도체가 트랜지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NPN형을 사용합니다. 이 아래와 같은. 그리고 NPN형의 경우에는 도통시 전류는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흐르게 되고요. 자, 그 도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베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베이스 전류가 계속해서 인가가 되어 있어야지만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전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 전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이 증폭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압 전류 특성이 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R로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의 공식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식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TJ라고 하는 것은 정압 온도 최대 전격 값이고요. TA는 주변의 주위 온도, PC는 컬렉터 손실의 최대 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NPN형 트랜지스터를 조금 짚고 넘어갔는데, 자, 이러한 것을 두 개를 활용해서 아까 전에 배웠던 SCR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SCR 기호를 그려보면요, 여기가 에노드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예요? 캐소드. 다이오드죠. 근데 SCR은 단방향 3단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NPN형 트랜지스터 두 개를 활용해서 등가 회로를 바꾸려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에노드가 되고요. 우리 전류 방향이 위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모양이 바로 어떤 거라고요? 이 SCR을 트랜지스터 두 개로 바꾼 겁니다. 근데 여기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지금? NPN형 트랜지스터고요. 이쪽은 뭡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PNP형 트랜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SCR을 구성할 수 있다. 이 등가 회로의 모양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살표가 이쪽은 아래고요. 이쪽은 뭐 아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지금 얘랑 다른 거예요. 그쵸? 얘는 컬렉터에서 이미터로 가는 거고 얘는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가는 겁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JFET 보겠습니다. JFET. FET는 단극성 소자로서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 동작하는 소자인데요. 자, JFET은 정션 FET으로서 한글로 말하면 접합형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접합형이라고 해서 정션이라고 해요. 자, N채널형과 P채널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통로를 N형 반도체로 쓰냐 아니면 P형 반도체로 쓰냐 이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걸 N형 반도체로 쓴 것이고요. P채널은 P형 반도체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N채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N채널형이 밑에 있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채널이라고 뭔가 가리키고 있죠. 자, 채널이 결국에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이 다 채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N채널로 가득했다고요.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P형 반도체가 양쪽에 두 개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 이것이 N채널형 JFET인데 여기 보시면 공핍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핍 영역이 요겁니다. 요거. 이 강낭콩 같이 생긴 뭐 아니면 사람의 귀 같이 생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것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은 전류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공핍 영역이 닿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PN 접합에 역방향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러니까 역방향,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공핍 영역이 확대된다. 자, 이 흰색 부분이 확대가 되어서 거의 맞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레인 소스 간 전류가 감소한다. 드레인 소스 간 전류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게이트, 뭐 이미터 콜렉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에노드 캐소드도 있었죠. 여기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예요. 아시겠죠? 자, 드레인 소스 간 전류가 공핍 영역이 확대되니까 이렇게 좁아져서 결국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드레인 소스 간의 전류가 0이 되어서 결국에 채널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핀치 오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핀치 오프. 그 핀치 오프가 발생하는 현상, 그러니까 핀치 오프가 발생하는 전압을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하고요.
이 드레인 전류가 없다 보니까 차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차단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핀치오프 전압 또는 차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공핍층의 확산이 채널을 거의 닫아버리는, 즉 게이트의 역전압을 말하게 됩니다. 게이트와 소스 간에 역전압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다 보면은 이게 줄어들게 되고,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채널이 거의 없어져서 드레인 전류가 0이 되는 게이트의 역전압을 핀치오프 전압, 차단 전압이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핀치오프 전압 또는 차단 전압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N채널형이 이러한 형태구나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이펫의 친구죠. 다른 친구인데 바로 모스펫입니다. 모스펫. 모스펫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기 효과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냥 모스펫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정적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위칭을 할 때 전력 소모가 작아요. 그래서 주로 저전력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2차 항복이 없고 열폭주 현상도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온 상태라고 하는 거는 도통 상태죠. 자, 도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되는 전압을 지속적으로 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BJT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전류를 계속해서 인가가 되어야지만 컬렉터에서 이미터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했죠. 도통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스펫도 온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 제어 전압을 지속적으로 인가를 해줘야지만 도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오프 제어 가능한 소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BJT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모스펫과 BJT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면 BJT가 모스펫보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 턴 온 상태에서, 턴 온 상태라는 거는 도통된 상태죠. 이 도통된 상태에서 전압 강화가 이 BJT가 모스펫보다 적어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더 적습니다. 다시 BJT가 모스펫보다 턴 온 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작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다라고요. 이 점도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BJT, 전력용 BJT와 전력용 모스펫에 이렇게 비교를 한 건데 전력 손실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BJT가. 그것은 틀린 선지겠죠. 모스펫이 더 BJT보다 전력 손실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IGBT 보겠습니다. IGBT. 자, IGBT 하니까 좀 떠오르게 있는데, 우리 이제 대학교 이제 과정에서 실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담당 연구원 선생님이랑 실습을 한 적도 있고, 제가 이제 조교로 들어간 적도 있는데, 강사로. 근데, 이 IGBT라고 하는 소자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전압을 잘못 인가해서 펑펑펑 터져요. 그러면 제가 또 가가지고, 이거 소자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또 보시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IGBT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추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그쵸?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IGBT라고 하는 것은 비쌉니다. 비싸요. 게이트 절연 양극성 트랜지스터로 인슐레이트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이리스터의 장점을 결합한 소자예요. 근데 모스펫, BJT, GTO 모두 다 결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모스펫과 BJT를 복합적으로 조합했다.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는 다음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여기는 콜렉터, 이미터가 있어요. 모스펫은 어떻죠? 드레인과 소스가 있었습니다. IGBT는 콜렉터와 이미터가 있습니다. 게이트 그대로 있고. 자, 특징. 전압 제어 소자로서 모스펫과 같은 전압 제어 소자로서 게이트와 이미터 간 입력하는 임피던스,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어떻대요? 높아요. 낮은 게 아니라 높아요. 그래서 BJT보다 구동이 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BJT처럼 온드롭, 온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노드 캐소드 간에 이 0.7V 기억하십니까? 다이오드에서. 그런 것처럼 도통이 되는데 필요한 그런 드롭, 전압 강화가 작기 때문에 전류에 관계없이 낮고 일정하기 때문에 모스펫보다 어떻대요? 훨씬 더 큰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방향 전압 저지 특성을 갖는다. 어떤 것처럼? like GTO처럼. 그쵸? 그 다음에 FET와 트랜지스터 중간 정도의 빠른 스위칭 속도로 대전력의 고속 스위칭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글씨 굉장히 중요해요. FET와
트랜지스터의 중간 정도면 빠른 편이거든요. 그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대전력의 고속 스위칭에 보통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 이 IGBT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GBT의 한글 이름 게이트 절연 양극성 트랜지스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모스펫과 BJT를 복합적으로 형태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 같은 경우는 이 IGBT는 일반 트랜지스터와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용량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반도체 소자를 비교해 볼 건데요.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은 첫 번째 방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단자수가 있고요. 세 번째 구조가 있어요. 이게 각각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보시면은 겹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이액을 볼게요. 다이액 아까 뭐라 그랬죠? 양방향 2단자 소자라고 했죠? 양방향 소자에 다이액이 있습니다. 2단자 소자에도 다이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N형 반도체면 N형 반도체, P형이면 P형에서 PNPN이면 4층 구조예요. PNPN 어떤 것이었죠? SCR이었죠? SCR 단방향 3단자 소자인데 그 다음에 4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SCR은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고 다이액은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이 다른 것도 외워주시면 되는데 처음 보는 것들이 있죠. 먼저 SSS라는 것이 있고 LASCR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SC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SSS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트라이액은 뭐냐면 PNPN이었잖아요. 그쵸? 그걸 역병렬한 건데 양방향으로 SSS도 양방향이긴 하지만 이제 게이트 단자를 빼버리고 PN, PN, P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5층이 된 겁니다. PNPNP형의 구조로 게이트를 뺀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스위치나 조광장치 등에 사용을 하는 것이 SSS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양방향 2단자 소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자에다가 5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LASCR이라고 하는 것은 광전 빛을 좀 신호로 해서 게이트 신호로 하여금 도통되는 그런 것이 LASC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빛을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역방향 또는 단방향, 역방향이죠. 역저지 또는 단방향 3단자 소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CS는요. SCS는 역저지, 자꾸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역저지 또는 단방향 4단자 소자예요. 제가 이걸 계속해서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이렇게 소자가 지금 방향과 단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층은 잘 안 나오는데 방향과 단자를 묶어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반도체 소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다이액 같은 경우 양방향 3단자라고 해놓으면 답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트라이액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방향 3단자 소자인데 양방향 4단자 소자 뭐 이런 걸로 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방향성과 단자 같은 경우는 꼭 좀 매칭을 시켜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이리스터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교류직류 변환 제어 및 주파수 변환 제어에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위상 제어에 의한 AC 전력을 제어하게 됩니다. 즉 위상 제어를 통해서 가변 직류를 변환하는 그런 제어를 하게 되고 직류 전압 변환 제어, 트리거 회로, 카운터 회로, 인버터 초퍼 등에 사용이 되는 것이 뭐다? 사이리스터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는 기타 반도체 소자인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겁니다. 즉 온도 계수를 가져서 우리가 서미스터,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낮아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요. 자, 광전도 셀은 광전 변환 소자라고 부르게 되고 바리스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방패입니다. 방패.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커패시터를 좀 보호하려고 그 옆에 바리스터가 시설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연 상태를 평소에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과전압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커패시터가 폭발할 우려가 있잖아요. 과전압으로 인해서. 즉 그렇게 되면은 전류를 흘려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항값이 갑자기 낮아져요. 베리스터입니다. 변화하는 저항이다라고 해서 베리스터라고 부르게 되는데 전류가 저항이 낮아지니까 그 바리스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커패시터에 가해지는 전압값을 낮춰줌으로써 고전압에 대한 회로 소자의 보호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UJT, 다이액, PUT라고 있는데요.
다이액은 아까 트리거 회로에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UJT와 PUT도 이제 발진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UJT 할 때 U는 이제 유니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냥 소자도 있구나, 반도체 소자도 있구나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버렉터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역방향 전압이 변함에 따라서 등가 정전 용량이 비직선적으로 변화하는 것, 즉 말이 어려우면 정전 용량이 바뀌는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고 해요. 자,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다이오드는 애노드와 캐소드 두 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애노드, 캐소드 맞죠? 자, 그 다음에 SCR은 역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이다.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요. 이거는 역방향 이런 것도 아니고 단방향이죠. 역저지 또는 단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3단자 사이리스터가 됩니다. X죠. SCR이 턴 오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지 전류 이하로 전류를 떨어뜨려 주는 거. 즉 어떤 겁니까? 애노드와 캐소드 간의 최소 전류만큼 이하로 떨어뜨려 주거나 애노드의 극성을 0으로 하거나 음으로 하거나 아니면 애노드 전압을 0으로 하게 되면은 없어진다 했는데 게이트 전류를 줄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X. 자, 그다음에 GTO는 자기 소호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자이다. 맞는 설명. 트라이액은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이다. 맞는 설명. SCR을 두 개를 역병렬 접속한 거라고 했죠. JFET의 공핀 영역이 확대되어 채널이 닫혀버리는 전압을 핀치 오프 전압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정압 온도 TJ의 최대 전격값을 75도씨, 주위 온도 TA는 35도씨일 때 컬렉터 손실 PC의 최대 전격값을 10W라고 할 때 열 저항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식 기억나십니까? 트랜지스터 정압 온도 TJ 마이너스 주위 온도 TA. 그럼 75도씨에서 35도씨를 빼면 40도씨죠. 그것을 무엇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최대 손실, 컬렉터 손실의 최대값. 이것을 10W니까 40도씨를 10W로 나눠주면 4도씨 per W가 되죠. 그래서 4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류 회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회로 이론에서도 잘 배웠고요. 그리고 전기기기에서도 배우셨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수도 있는이 아니라 배웠던 내용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면.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하는 것은 상이 하나인데 반파 정류입니다. 즉 뭐냐면 입력파형이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오는데 반파만 정류하는 거예요. 자, 이 플러스인 부분만 이렇게 정류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이 주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파형이 반복되는 시점을 주기라고 하잖아요. 이 주기가 2파인데 여기도 이러한 파형이 반복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기가 2파이예요. 즉 단상반파의 주파수와 기본 주파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랑 같으니까 주기가 같으니까. 자, 그때 이 ED라고 써 있는 거는 우리 직류 출력 평균 전압입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직류 출력 평균 전압이에요. 정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 값을 ED라고 한다고요. 그 ED는 단상 반파일 때 0.452 또는 파이분의 루트 2E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E라고 하는 거는 교류 전압의 실효 값이에요. 실효 값.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E는 실효 값입니다. 왜 그러죠? 루트 2를 실효값에다 루트 2를 곱하면 최대값 E ma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E max라고 하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에요. 문제에서 만약에 200V다. 그냥 아무런 말 없이 200V라고 하면은 그냥 실효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최대값이라고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루트 2로 나눠줘야지 이 교류 전압의 실효값이 나오는 것이겠죠. 어쨌든 0.452라고 구할 수 있다. 그것이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다. 그 다음에 PIV라고 하는 건 첨두 역전압입니다. 손상되지 않는 최대의 역전압. 그것을 루트 2E라고 하고 파이 ED라고 쓰는데 이 파이 ED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파이분의 루트 2잖아요. 파이를 넘기면 파이 ED는 루트 2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루트 2가 파이 ED가 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과도 같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어떤 걸 주는지에 따라 PIV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정류 효율이라고 하는 건 40.6%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주파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된 직류 전압에서 교류 전압이 교류 전원의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분이 121%, 무려 직류분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단상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보완한 것은 단상 전파 정류 회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요,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은 단상 전파 브릿지 정류 회로예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 2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오드 4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2개를 사용하면 단상 전파 정류 회로, 4개를 사용하면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인데 브릿지 정류 회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근데 동작은 동일합니다. 동작은 동일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입력 파형이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정류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이분의 2 루트 2, 아까 전에 2배죠? 0.9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는 교류 전원의 시료값이 되는 것이고요. 첨두 역전압은 다이오드가 2개 쓰인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2 루트 2라서 파이가 넘어가면 파이 2D가 되는데, 단상 전파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는 루트 2라서 파이분의 2D가 아니라 파이 2D가 아니라 2분의 파이 2D가 돼요. 이거의 절반이니까. 그 다음에 정류 효율은 2타는 81.2% 정도가 되고요. 아까 전에 40.6%의 2배였죠. 정류 효율이 2배가 된 겁니다. 더 잘 된 거죠. 기본 주파수와 출력 주파수의 관계는 단상 전파 회로의 주파수는 기본 주파수의 2배입니다. 반복되는 게 한 번, 여기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2파이였는데 이번에 여기로 줄었으니까 주파수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주파수의 2배는 단상 전파 정류 주파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기가 줄었으니까 주파수가 2배 된 거예요.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류분의 교류분으로 구하고 48%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상 반파 정류 회로입니다. 이거는 삼상은 삼상인데 반파만 정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ED는 얼마? 1.172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때 주파수는 3배예요. 그리고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17%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상 전파 정류 회로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D라고 하는 것은 1.35V, 2.342인데요. 여기서 V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이고요. E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이런 문제는 문제에서 상전압인지 선간전압인지 주기 때문에 이 V, 선간전압인지 상전압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만약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냥 상전압으로 보시고 이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6배가 되고요. 6배는 이제 다이오드가 6개 쓰여서 그래요. 자, 맥동률은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개념 확인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효값 2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서의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0.452이다. 맞습니까? 맞는 설명이죠. 자, 실효값 2일 때 단상 반파 정류에서의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0.72이다? 아니죠. 자, 그다음에 정류 회로 중에 맥동률이 가장 낮은 것은 삼상 전파 정류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OXO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20V의 교류 전압을 전파 정류하여 순 저항 부하의 직류 전압을 공급하고 있다. 정류기의 전압 강화가 10V로 인정할 때 부하에 걸리는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단,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한 전파 정류 회로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 먼저 볼 거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한 전파 정류인데 교류 전압이라고 했을 때 단상 전압이죠. 220V면. 그래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인데요. 우리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는 0.92로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0.92를 하게 되면은 0.9 곱하기 220이 되어서 이거는 198V가 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문제에서 전압 강화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10을 빼주게 되면은 정답은 188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괜찮으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이죠. 전력 변환 장치 볼게요. 이거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컨버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컨버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사이클로 컨버터로 오게 되면은 사이클로 컨버터는 주파수가 다른 주파수, 그러니까 교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주파수가 얘는 60Hz, 얘는 50Hz면 이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교류, 직류, 다시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죠. 교류, 사이클로 컨버터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정류 장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 게 컨버터가 되는 것이고, 이 밑에 보시면은, 옆에 보시면 인버터가 있잖아요. 인버터는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인버터 여기,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게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교류, 직류, 교류. 근데 사이클로 컨버터는 그냥 교류를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되겠고, 자, 초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촉촉촉하고 칼질하는 것처럼 마치 빠른 속도로 반복할 수 있는 거. 온오프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거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직류 변압기로 쓸 수가 있고 DC 전력을 증폭하기도 하는 DC-DC 변환 장치를 초퍼라고 합니다.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였죠. 초퍼는 직류예요. 직류 전동기 제어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강압형은 전압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작은 거. 승합형은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 큰 거. GTO, 파워 트랜지스터 등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력 변환 장치까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개념 확인하고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는 컨버터이다. 맞습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인버터는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까? 아니죠. 사이클로 컨버터가 되겠고, 교류를 다른 주파수를 가진 교류로 변환시키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하게 되겠죠. OX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끝냈습니다. 수업을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소자별 특징이라든지 용도, 기능, 기호, 어떤 특성, 곡선 이런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하시고 어떤 거는 양방향 2단자, 어떤 건 단방향 3단자 이런 소자인 것도 한번 분류를 해보시고 마지막에 배우셨던 이 정류 회로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결과값, 즉 직류 출력 전압의 평균값의 결과값만 좀 보신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